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강동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구는요, 서울이 25개구 자치구를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본다면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동남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서쪽에 있는 이 7개의 자치구가 서남권이고요. 강을 건너서 마포, 서대문, 은평이 서북구예요. 서북권이고요. 가운데 있는 종로, 중구, 용산구가 도심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개의 자치구를 동북권이라고 합니다. 강동구는요, 동남권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하남시와 경계를 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강진구, 북쪽으로는 구리시, 남쪽으로는 송파구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동구는 송파구와 강동구를 다 합쳐서 강동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남의 동쪽에 여기 송파 사이로 탄천이 흐르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동쪽으로는 모두 다 강동구였는데 1988년에 송파구를 분구를 시키고요. 이제 남은 땅을 강동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상으로는요. 이 강동, 송파 같이 예, 육합군이기 때문에 같이 묶이고요. 또 서울 밖에서는 또 하남시와 같이 또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 강동구는요,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었어요. 암사동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고요. 또 한성백제의 위례성도 있고, 천호동이 한자 자체가 일천천에다 지포자예요. 그래서 천 개의 집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지명이 조선시대부터 있던 지명이었어요. 그래서 한강 인근에 강을 끼고 있으면서 홍수에도 대비되고 교통도 편리한 농토가 바로 이 강동구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강동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동구 개발이 이루어진 거는요, 1970년대부터였어요. 그래서 천호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잠실지구 주공아파트, 시형아파트 착공을 해서 이제 주거지로 발전을 했어요. 또 1980년대에 들어서서요, 택지 개발 초기 모델인 고덕지구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강동구로는요, 북쪽으로는 한강변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서쪽으로는 송파구 올림픽 공원과 접해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전원도시로 조성된 도시인 만큼 녹지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권과도 또 거리가 멀지 않아서 쾌적하고 직주 근접성을 갖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위성 지도를 볼게요. 이 동쪽으로 하남시에서 발원한 고덕천이 이렇게 상일동, 강일동을 거쳐서 한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명일공원이 있고요. 승상산, 일자산은 이렇게 하남시와 접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덕산이 있고요. 또 암사동, 유적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녹지가 많죠. 이쪽은 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전부 녹지. 그리고, 음, 여기 분홍색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주거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 고덕역 상권이고 천호역 로데오 거리 상권, 강동역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 고덕 비스밸리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일동
공업지도 좀 남아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을 보면은요, 법정동은 법으로 정해진 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온 지명이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강동구에는 9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은요, 행정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동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면 분동을 하거나 또 인구가 적어지면은 합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에는 19개의 행정동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은 법정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 생활권은요, 이렇게 명일, 고덕 생활권이 있고요. 그 밑으로 강일, 상일 생활권, 또 길동, 둔촌 생활권과 천호 성내 생활권, 그 다음에 암사 생활권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구와 세대수를 보면은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24년 4월 현재 46만 1,921명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지인 자료인데요. 천호동이 강동구에서는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건 법정동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고요. 또 행정동으로 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품항은 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는데요. 여기 길동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면은요, 지금 인구수가 살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 조성되니까 이렇게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자면은요,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강동구 전체 평균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평균선에서 높은 지역, 이 보라색이 40대 인구이고요. 여기 요 청록색이 영유아 10대 인구예요. 거기서 여기 고덕동하고 이 상일동이 좀 더 평균보다는 젊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대 인구하고 40대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덕동, 상일동은 그 신축 위주로 대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증가는요, 영유아는 감소하고 있고요. 또 20대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품항의 그래프에 따르면요, 이렇게 세대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수도 살짝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품항에 따르면 그 연령별 인구 비율도요, 10살 미만, 그러니까 10대 미만의 인구 비율은 감소를 하고 있고요. 20대도 감소를 하고 있고, 10대와 40대, 그러니까 가족이 거주하는 비율이죠. 이렇게 22년부터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손품항 자료예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취학 연령과 4050이 같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족은 지금 고덕 1동, 암사 3동, 명일 2동, 상일 1동에 이렇게 많이 거주하는 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2030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손품항을 볼게요. 예, 암사 2동, 그다음에 천호 3동, 이렇게 2030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60대 이상은 회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호 1동과 풍납 1동, 이렇게 60대 이상 인구가 살고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겠습니다.
요 가로 붉은 줄은요, 바로 강동구에 필요한 주택의 양, 수요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요량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냐면은 인구수 곱하기 0.5%입니다. 그러면 적정한 그 주택의 양이 나오는 건데요. 24년도에는 이 청록색 그래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는 입주량, 그러니까 공급량을 말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이 수요량보다도 엄청나게 크게 입주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부터는 입주량이 부족합니다. 적정선보다 부족하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는 과잉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부족하다, 공급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4년에 어느 지역에 많이 입주를 하는 걸까? 이 24년이 이 브라운 색깔인데요. 둔촌동에 많이 입주를 하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이렇게 단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올림픽 파크 포레원 24년 11월 12,03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4년 6월, 강동 헤리티지 자이인데 이미 입주를 했죠. 6월이니까. 그 다음에 9월 달에 천호동의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1263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둔촌동 더샵 둔촌 포레가 또 11월에 572세대, 그 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원 11월에 12,032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건 호갱노노에서도 입주 예정 아파트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방 자료인데요. 직방 자료에도 이렇게 입주 분양하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품항에 있는 또 자료이고요. 입주 예정 단지, 그래서 이렇게 입주, 연, 월일, 세대, 그다음에 매물수까지 나오고요. 매매가, 전세가, 전세가율 이렇게 그리고 건설사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프로테크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강동구의 그 입주와 인허가 양을 보겠습니다. 이건 손품항 자료이고요. 이 청록색이 입주량이에요. 아까 부동산 지인 자료하고 비슷하죠? 입주량이 많고, 그다음에 이 손품항에는 인허가 자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허가 물량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를 받으면은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착공 후 분양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예년에는 2년 되면은 그 분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68시간 일주일에 근무해도 되는데 이제 52시간만 근무해라 이렇게 근무 시간이 단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건설 기간도 2.5년에서 3년 정도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까지는 이 인허가 받고 착공에 2년 하고 착공 후 분양까지 3년 걸리면 이렇게 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주 물량에는요, 이 그래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후분양. 요즘은 후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분양은 입주량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3년 정도의 인허가 물량들이 그 후에 또 3년 후에 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3년에서 5년 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 25년 이후에 입주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손품항의 인허가 단지 리스트인데요.
여기 2025년 2월, 4월에 또 이렇게 입주할 단지들이 있고요. 또 25년 3월에 또 이렇게 1305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그 평형별로 입주 물량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건데요. 역시 손품항 자료이고요. 이 빨간색이 30평형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20평형 이하이고요. 요 초록색이 40평형이고, 요 주황색이 50평형 이상이에요. 근데 24년도에는 이 9평, 30평형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0평 이하, 그 다음에 40평, 여기 50평 이상, 여기 요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손품항에는 이 재미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손품항은 이용을 하려면은요, 이 자료를 보려면은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서 그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뷰를 예쁘게 써주면은 2주간 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 강동구 손품을 좀 팔아봤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인데요. 요 부동산 지인 자료이고요. 요 보라색 면이 전체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회색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준공 후 미분양을 나타나는 건데요. 부동산 지인에 따르면 이제 24년 4월 미분양 평균이 요 평균 줄이 가로의 붉은 줄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158호인데 미분양 총 미분양은 307호, 준공후 미분양은 249호입니다. 요거는 손품항 자료이고요. 손품화 자료도 약간의 그 호수 오차는 있지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평균 115호, 미분양은 304호, 준공은 미분양은 246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품항에는 이렇게 미분양 단지 위치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I 팰리스 강동 센텀 이래가지고 여기에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위 지도인데요. 프롭테크 호갱 노노 자료예요. 분위 지도가 뭐냐 하면은 이 아파트 단지의 급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색깔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준대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이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회색. 이쪽에 길동과 천호동, 예, 이렇게 회색이 많이 있죠. 구축들이. 그래서 이 구축을 노란색, 회색으로, 회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다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구축이래도 여의도 같은 데는 50년 된 구축이 파란색 대장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신축이 대장 아파트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동구는요, 여기 그라시움이 있는 여기가 대장이고요. 여기는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 위치한 이 단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손품항의 그 분위 지도이거든요. 손품항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을 빨간색 단지로 표시를 해놓고요. 이렇게 빨간색 여기가 고덕, 상일, 명일 지역이고요. 요 아래는 둔촌동입니다.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 위치한 둔촌동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그런 하락하는 단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원 안에 있는 이 숫자는 뭐냐? 이거는 바로 연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몇 년이 됐는지 그런 연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매 전세 가격 변동인데요. 이건 아실 자료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다 우상향했죠. 그런데 이쪽에서 빠지고 있어요. 이때가 가장 최고점으로 올랐을 때가 22년 여름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빠지고 있다가 어 22년 12월이나 23년 1월에 바닥을 다졌어요. 그리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여기는 네 23년 1월이죠. 전세 매매가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지금 네 시점으로 보면은 전세나 매매가 아실에 따르면 지금 보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프롭테크 앱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이거는 이제 손품항 자료이고요. 어, 매매 지수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매매 지수이고 빨간색이 전세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지수는 살짝 위로 향해 있죠. 근데 전세 지수는 그냥 일자형이다, 보합이다 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KB 시계열로 시황 자료를 나타난 건데요. 이렇게 강동구를 봤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가장 높아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빨강색입니다. 매매, 매매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시황을 볼게요. 전세 시황은 여기 예, 보합으로 나타나고 있죠. 색깔이 없잖아요. 그냥 흰색. 네.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매 상승률이 강동구가 전국에서 탑입니다. 그런데 전세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시장 강도인데요.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서 현재의 자료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구이고요. 지금 매매가 전부 다 빨간색이 위로 향해 있죠. 그래서 매매는 시장 강도가 높고요. 전세는 일부 4개 동이 지금 하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로 했을 땐 지금 네,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매매 시장 강도는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거는 멀티 차트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시장 강도 지수와 거래량, 수요 입주, 미분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 켜서 보려면 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홍색이 면이요, 전세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라색 면은 매매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요 주황색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리고 파란색 이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이고요. 여기 가로에 있는 파란색 점선은 시장 강도 0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색 점선은 시장 강도 100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강도 100을 넘으면 이제 시장 강도가 이제 불장으로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예, 2022년, 2023년 1월에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 강도 영선을 23년 5월에 넘었습니다. 넘고 100선을
다 넘었어요. 매매나 전세가 다 넘고 전세 시장 강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되니까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현재는 네, 매매 시장 강도가 훨씬 높아요. 90이고 전세 시장 강도는 18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장 강도가 내려가면은 요렇게 가격도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강도가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도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볼까요? 거래량을 보면은 요거 위에 있는 시장 강도는 끄고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이 파란색 이 면이요.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실선이 월 거래량이거든요.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보이고, 그다음 매매 거래량은 전월 기준으로, 모든 거래량은 전월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월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네, 6월로 봤을 때 매매 거래량이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어요. 128.5%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에 보면은 전세, 월세가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세, 월세를 따로따로 켜볼게요. 전세 월 평균 거래량 이렇게 보라색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보라색 이 면이 예, 전세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평균 거래량이고 위에 있는 실선들은 이제 거래량, 실제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전세 그러면은 매매 거래량을 끄고 보겠습니다. 네.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0%를 넘었어요.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 122.3%입니다. 이 월 평균 거래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6월 달의 월 평균 거래량은 과거 10년의 자료를 놓고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 거래량이 산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끄고 월세 보겠습니다. 월세 6월 자료로 보면은요. 6월 지금이 8월이니까 7월 자료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7월인 줄 알았어요. 네, 7월 자료로 보면은 월세가 91.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거래량도 다시 볼게요. 전세 거래량 7월 자료를 보면은 79.5%입니다. 6월은 다 100%가 넘었었는데 6월보다는 거래량이 적네요. 그러면은 네, 매매도 보겠습니다. 매매도 보면은 네, 7월이 6월보다 훨씬 적습니다. 73.9%. 다 100을 넘지 못했어요. 6월에는 거래량이 훨씬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강도도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으로 보이잖아요. 고덕동, 상일동, 암사동인데 여기는 색깔이 달라지고 있죠. 천호동은. 네, 그래서 왼쪽에는 매매 시장 강도예요.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상승이다. 매매가 상승이에요. 천호동은. 근데 오른쪽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근데 파란색이에요. 그럼 하락이다. 그래서 천호동 전세 시장 강도는 하락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수치들은요, 매매 시장 강도이고, 세로에 있는 이 숫자들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래서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고덕동이에요. 그런데 고덕동이 전세 시장 강도도 높죠. 위로 가면은
위로 가면 전세 시장 강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매매 시장 강도이기 때문에 고덕동이 매매 시장 강도와 전세 시장 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상일동이고요. 그 다음이 암사동, 강일동, 그다음에 둔촌동, 천호동, 명일동, 성내동, 길동 순으로 시장 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격 현황을 눌러볼게요. 네, 가격 현황이 지금 시장 강도와 가격 현황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고덕동은 변함없이 네, 오른쪽 그리고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강도도 고덕동, 상일동이고요. 가격 현황에서도 고덕동, 상일동입니다. 시장 강도와 가격 현황이 항상 동일하게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강동구에서 상위 지역은 지금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변할 수가 있어요. 예. 둔촌동이 상위로 올라올 수가 있죠. 지금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강동구에서는 대장이에요. 근데 입주가 완성이 되면은 이 둔촌동의 위치가 가장 오른쪽 고덕동의 위치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의 흐름, 추세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 봤고요. 네, 여기, 여기를 좀 볼게요. 이거 성품항 자료인데요. 강동구 아파트를 매매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뽑아봤어요. 연령대. 여기 빨간색이 2030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4050이고요. 이 초록색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강동구 아파트를 매입한 연령대는 지금 이 파란색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4050이 좀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죠. 그래서 4050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030이 두 번째로 지금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출입을 보겠습니다. 서울 전체의 자치구를 전출 현황을 보면은요, 가장 전출 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악구, 송파구, 이렇게 강서구 순으로 있고, 그 다음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와 영등포구.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동구는 어느 지역으로 나가고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볼게요. 이 보라색이 전출 지역이고요. 이 주황색이 전입 지역이에요. 강동구는 전출부터 볼게요. 예, 송파구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이 저기 하남시, 네, 옆 동네죠. 하남시로 갔고, 그 다음에 강남구로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남양주시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나 볼게요. 역시 전출 전입이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옆 동네인 송파구 전입도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역시 하남시, 네, 하남시하고 송파구가 전입 전출에서는 똑같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이 강남구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살펴보냐면요. 만약에 강동구에 투자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공급량, 입주량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강동구만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대체 지역까지 보셔서 네, 투자할 시기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요건 손품항 자료인데요. 요렇게 네, 송파구가 전입 전출이 가장 많고 순유입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네, 763명이 강동구로 들어왔고요. 하남시에는 인구를 뺏겼습니다. 네, 952명을 뺏겼고요. 그다음에 광진구에서는 네, 순유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강남구로는 네, 인구가 543명이 나갔습니다. 요렇게 자료를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전출이고요. 빨간색이 전입이고 이제 순유입이 요렇게 어,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하남, 광진, 광남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군을 보겠습니다. 강동구 중학교 학군은요, 명일중학교가 학업 성취도에서는 가장 우수합니다. 그런데 9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중학교가 그 다음 순이고요. 그 다음에 강일중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를 볼까요? 다른 학교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서울에서 어디를 볼까요? 어, 송파구를 볼까요? 바로 옆 동네이니까. 송파구의 중학교 학업 성취도를 볼게요. 오륜중학교가 97.2%입니다. 상당히 높죠. 오륜중학교 방이동에 위치했는데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옆이 그 방이동 학원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오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잠실중학교 94.7%, 이렇게 90%가 넘는 이렇게 학교가 이제 대체로 공부를 좀 한다라고 알려지는데 잘한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강동구에는 없다는 거죠. 90%가 넘는 게 없다. 89.9%가 명일중학교이네요. 그 다음에 진학률을 볼게요. 진학률은 이렇게 특목고, 과고, 외고, 국제고에 진학한 확률, 비율인데요. 220명 중에서 15명이 특목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한영중학교, 그 다음에 상일여중, 강일중학교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실에 있는 학교 위치입니다. 여기가 명일동의 명일중, 여기 강일중, 암사동인데 이제 명일역에서 가까운 이쪽이 암사동인데 이름은 강일중이네요. 강일중. 네. 여기 배재중도 학군 좋습니다. 고덕중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영중. 네. 요거는 이제 손품항 자료인데요. 손품항 자료는 특목고 진학률이 가장 높은 중학교가 배재중입니다. 배재중이고 여기 진학률 배재중, 그 다음이 진학률이 예, 특목고 진학률은 명일중입니다. 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 다음이 고덕중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가 우수한 중학교는 아까 아실에 따르면 배재중학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손품항에서는 배재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재중이 상위 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배재중이 아닌데요. 네, 배재중이 아니라 명일중인데 예, 요것도 오타가 나왔습니다. 명일중이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90이니까 87이죠. 한영중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86이니까 강일 중이죠. 네, 요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런데 특목고하고 학업 성취도를 합산해서 이제 중학교를 봤더니 바로 이렇게 배재중, 고덕중, 명일중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구 고등학교는요. 음, 고등학교 한영외고가 외고죠. 외고니까 네.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상일여고, 한영고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학률 순으로 보면은 역시 한영외고입니다. 한영외고 대학교 진학률이 70.2%, 그다음에 성덕고, 배재고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손품항 자료입니다. 손품항에는 서울대 의대 진학률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찐으로 공부 잘하는 학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서울대, 서울대와 의대 합쳐서 이렇게 배재고가 있고요. 배재고가 이제 제일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 한영외고에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고등학교, 그 다음에 동북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서울대 의대를 보냈습니다. 학원가를 볼게요. 요거는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호갱노노 자료가 이 수치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수치는 오차가 있어요. 그냥 지역만 보시면 됩니다. 요 고덕역 인근에 있는 명일동 학원가가 제일 학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손품항 자료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은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와 인구수와 학원 옵션까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근방에 아까 이 붉은색이 바로 가족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덕, 명일, 강일 이쪽 고덕, 명일에 이렇게 좋은 학군들과 학원가가 위치해 있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의 자료인데요. 역시 여기 명일동 학원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리치고 자료입니다. 리치고 자료는 이쪽이 더 많다고 나왔네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본 거와 같습니다. 학원 위치들. 그다음에 요거는 또 손풍함 자료이고요. 강동구 동단위로 학원 수를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명일동이 가장 많고 송내동, 길동, 암사동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학원 수는 846개다. 예, 손품항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프롭티크마다 오차는 있습니다. 상권을 보겠습니다. 이거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어, 이렇게 2,000개를 초과하면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보라색은 없습니다. 그 다음 1,001개에서 2,000개 사이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이렇게 두 군데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길동역 부근이고요. 아니, 길동역과 구분다리역 인근에 가장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암사역 주변에 또 그 다음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손품항 자료인데요. 이렇게 대형 상가 옵션을 걸고 그다음에 기피 시설 옵션까지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형 상가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수벅, 그다음에 전통시장. 기피 시설 옵션은 유흥주점과 모텔, 장례시장,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걸어봤더니요. 어디가 맞냐? 이쪽 고덕역 인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명일역, 그다음 다 역 주변입니다. 여기 구분다리역, 길동역, 그다음에 여기가 천호역 인근에 이렇게 대형 상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볼 수가 있어요. 손품항에는 이렇게 상급 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일반 병원은 이렇게 빨간색 이 점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뭐 동네에 많이 있으니까 뺄 수도 있고요. 볼 때 여기 호동역에서 가까운 곳에 바로 강동 경희대 병원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급 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은 이렇게 강동 성심병원과 중앙보훈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차이가 뭐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직장인 연봉을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가장 짙은 색 원의 만들어진 곳이 바로 상일동입니다. 상일동의 연봉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상일동에는 어떤 회사들이 위치해 있는가 봤습니다. 상일동에는 이렇게 연봉 탑5가 지금 해창개발, 예, 일용직, 건설 회사죠. 그 다음에 거산타워, 네, 종사자 수가 5명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연봉은 높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 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에 히림종합건축사, 그 다음에 삼성 E&A. E&A는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 탑5로는 삼성 E&A, 그 다음에 삼성물산 건설 부분 정규직, 세스코, 삼성건설 부분 현장 채용직, 히림. 그 강동구에는 뭐, 여기 상일동은 뭐 거의 삼성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음. 이거는 손풍함 자료입니다. 역시 상일동으로 나오고요. 이 업종별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토목건설업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아까 이제 건설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창개발, 뭐 삼성물산 건설 부분, 뭐, 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토목건설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방제, 이거는 세스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여기는 벌써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히림종합건축사무소, 네, 가 업종별로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발 호재를 볼게요. 역시 정비 사업이 있죠. 그래서 명일고독에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다. 명일고독에 보면은요, 명일고독에 보면은 이렇게 이쪽 있죠? 이쪽 재건축이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길동 둔촌,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아직 11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도 모아타운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건축이 많이 예상이 되어 있어요. 이쪽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명일동 4인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아파트거든요. 여기 4개. 여기 신동아와 오성과 현대와 한양입니다. 한양까지 요 4개를 명일동 4인방이라고 해요. 여기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둘러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동아는요, 안전진단 통과했고, 오성도 안전진단 통과했고, 현대는 정비구역 지정했고요. 이제 한양도
한양도 이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여기를 왜 주목하냐면요. 여기가 바로 명일동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고 학원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또 학원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지도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단지는 뭐 요 한양은 바로 길만 건너면 바로 여기 학원가이기 때문에 요 4개의 단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단지답지 않게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요렇게 재건축 시 사업 진행 단계는요. 예,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다음에 추진위를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75%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이 되는데, 이번에 88 그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은 70%까지 낮춰졌습니다. 이 5%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하지만, 그 5%를 더 채우기 위해서 무려 5년간을 걸린 그런 단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70% 동의를 가져오면 조합 설립이 된다. 그다음에 건축 심의,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내 땅은 얼마일까? 이렇게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들부터 분양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처가 나오는 거죠. 이제 다 왔습니다.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주가 시작되는 거죠. 6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6개월에 사실 다 나가지 못하죠. 왜냐면 세입자들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나가면은 이제 명도 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뭐 1년도 더 넘게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철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착공하고 이제 준공해서 입주까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재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삼익 맨션도 이렇게 재건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삼익파크도 있습니다. 건축 심의 단계이고요. 여기 삼익 맨션, 삼익파크 이렇게 삼익 그린 2차 바로 옆에 신동아 옆에 있는 단지 굉장히 크죠. 네. 그다음에 고덕 비즈밸리가 생겨요. 고덕 비즈밸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가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건너편이 구리시예요. 근데 이 다리 이름 갖고도 굉장히 구리시하고 강동구하고 어, 갈등을 많이 빚었죠. 근데 이름이 고덕대교로 결정이 났습니다. 강동구가 우승을 했죠. 그러면 이겼습니다. 예, 고덕대교가 되고 여기가 바로 고덕 비즈밸리 자리입니다. 여기를 왜 주목을 하느냐?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네. 작년에 9개 기업이 입주했고요. 올해 10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까지는 대부분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이제 이 강동구에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이케아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마트와 CGV 업무 시설까지, 네, 그다음에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도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이 다리가 또 멋지게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외부 방문객도 많을 것이다. 또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JYP가 들어옵니다. 네, JYP가 들어와서 또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죠. 강동구에 JYP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 볼게요. 교통 호재 지금 이 5호선이 여기 강동역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쪽은 검단
하남으로 가고요. 하남으로 가고 이쪽은 마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동역에서 둔촌역을 가려면요. 굳이 여기 강동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천행을 타야지만 둔촌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어주는, 네, 이어주는 전철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8호선도 연장이 되죠. 이 암사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리, 이렇게 남양주 벌레지구까지 가는 이 8호선이 연장되는데 바로 내일 개통이 되죠. 이거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죠? 네. 내일 임장에서, 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버들도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이거 촬영하느라. 그리고 9호선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강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양주까지, 네, 하남을 거쳐서 여기 미사지구 하남을 거쳐서 강동까지 이어지는 이런 9호선이 연장되는데 25년 착공해서 31년 완공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호갱노노, 예, 매매가로 분석을 하면은 1위가 바로 고덕동입니다. 고덕동. 2위가 상일동. 3위가 여기 강일동이고요. 4위가 춘천동. 그 다음에 5위가 명일동. 그 다음에 6위가 암사동. 그 다음에 7위가 성내동. 그 다음에 8위가 천호동. 9위가 길동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건 매매가, 총 매매가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평당가로 했을 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부동산 지인의 평당가로 순위를 매기면 또 고덕동하고 상일동은 상위에 있지만 조금씩 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품항에 있는 84, 84 기준으로 평당가를 매겼는데 명일동이 의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덕동, 천호동, 둔촌동, 길동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갱노노에 따르면 거래량이 제일 많은 단지가 그라시움이고요. 그다음에 고래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예, 그다음에 아르테우. 인기가 많은 단지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라시움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평당가 순으로 하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라시움, 아르테온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테크 앱마다 오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손품항 자료인데요. 아파트 투자 분석인데 이렇게 단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연월까지 연식 세대수, 매매 평당가, 전세 평당가, 전세가율 5구 기준으로 했을 때 84개, 5구개, 84개 이렇게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또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최고가 아파트 보겠습니다. 이건 아실 자료이고요. 전체 평형으로 하고 1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탑이고요. 그 다음에 고덕 알파크,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하고 그라시움, 아르테온, 그 다음에 고래힐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품항 자료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평 최고가 아파트 주변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아실 자료 기준으로 해서 올림픽 파크 코레온과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세 단지만 간략하게 입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요, 두 개의 지하철역에
초역세권입니다. 더블 초역세권이고요. 초등학교를 두 개나 품고 있습니다. 워낙에 단지 수가 크다 보니까 초품화가 두 개의 초품화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원래 여기 있는 한산중학교를 이 단지 안으로 오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쪽 주민들은 중학교를 가려면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옮기지를 못하고 있고요. 여기 중학교 하나는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중학교를 하나 더 위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손품항 자료인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입주하고 세대수 주차 비율, 최고층, 건폐율, 용적률 무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했네요. 이렇게 자세한 자료가 손품항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단지 내에다 지구대와 소방서를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단지 안에는 도서관, 독서실, 회의실, 공유 오피스가 있는 강동중앙도서관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부 체납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왜 좋으냐면요. 바로 인근에 방이동 학원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올림픽 공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쪽에 방이동 학원가를 갈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큰 단지가 뭐죠? 송파구에 있는 큰 단지를 볼까요? 헬리오시티를 네, 넘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격 면에서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21.9억이죠. 국평이 21.9억이고요. 그다음 21.9억이고 여기는 오 지금 넘었는데요. 분양권이 22.7억에 거래되고 있네요. 예, 헬리오시티를 넘었습니다.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네. 바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파구에 공부 잘하는 오륜중학교가 있어요. 지금 오륜중학교가 대치동의 대청중학교를 뛰어넘었습니다. 0.1%이긴 하지만 뛰어넘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서. 그런 학원가와 학군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라시움은요, 여기 네, 상일동을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 초등학교가 가고요. 이쪽으로는 이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초품화, 중품화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지 인근이 녹지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 다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쾌적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평지에 있고요. 그래서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그런 6년차 된 아파트이고요. 4,932세대, 53개 동, 최고 35층 규모이고요. 옆에 있는 여기 초등학교, 여기 강덕초등학교이거든요. 요렇게 요 동들은
강덕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 이 동들은 여기 고덕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고덕 그라시움에는 정원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개 나라의 정원이 있고요. 여기 한국 정원이 있고, 일본 정원, 프랑스 정원, 이탈리아 정원 이렇게 네 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르테온입니다. 이렇게 그라시움 건너편 길을 건너면 아르테온이 있는데요. 역시 상일동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주공 3단지를 재건축했고요. 5년차 된 아파트이고 4,066세대 41개 동 최고가 34층 규모입니다. 초등학교는 여기 고현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이고요. 음, 본동이 여기가 35개 동이 있고요. 여기가 별동이 있어요. 별동이 6개의 동. 그리고 이 주변에 바로 또 이제 어, 9호선이 들어오죠. 9호선 고덕역이 요 별동 인근에, 요 별동 인근에 고덕역 9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르테온의 적용률은 무려 47%예요.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도 두 개가 있습니다. 아르호가 있고 테오노가 있습니다. 아르테온이네요. 합치면 아르호와 테온호. 그리고 석가산도 있습니다. 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잘 됐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물론 고독 그라시움도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앱지 분석을 마치고요. 네. 요즘 핫한 네, 강동구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과 또, 네, 감사합니다.